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래 2021년 지방국어 전산직 문제 분석 해설을 하는데, 저는 분석을 하고 해설은 제가 다른 국가직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해설 상세해 왔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 저는 핵심 부분만 해설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컴퓨터 일반하고 정보보호론을 하는데, 먼저 컴퓨터 일반부터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2021년 시행된 것이 현재 계리직 우정국업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직 국업. 국가직 국업은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서 문제도 좀 어려웠지만 합격점이 74점이었습니다. 뭐 계리직도 좀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그런데 이 지방 국업은 계리직하고 국가직 국업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2021년 시행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이 계리직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도 상당히 7급에서 나오는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아키텍처 구조 물어보고 그 옵저버 패턴하고 같은 것이 뭐냐 뭐 이런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리직 문제가 좀 어렵고, 근데 국가직 국업도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뭐 어려운 측에 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원이 많이 뽑아서 좀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점이 7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직 국업은 여론이 그냥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이래 보면은 컴퓨터 일반은 100점 받은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냥 적절한 공부했으면은 그냥 90점은 그냥 뭐 90점 못 받고서는 합격 못할 정도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 한 문제만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90점은 받아야만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보보호론도 전체적으로 알려면은 좀 어려운 내용도 있긴 있었는데 답 고르기가 쉽다 이거죠. 그 사지선다형에서 답을 찾는데 어렵게 같은 내용이라도 답 찾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보보호론은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보호론도 제가 볼 때 또 똑같이 한 90점은 받아야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전공은. 그래서 이번 지방직 국어는 뭐 지역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있겠지만 국어하고 영어, 국사도 여론이 쉽다.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거. 그래서 이번 지방직 국어 합격점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최소한 한 80점, 85점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컴퓨터 일반 분석하고 잠깐 휴식하고 정보보호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 한 20쪽, 두 개 합치면 한 40쪽 되는데, 에 걸쳐서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분석하는 거는 왜 분석할까요? 중요한 거는 합격하는 것이죠. 합격하지 못하는 뭐 그런 공부라든지 그런 분석, 뭐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국가직은 74점이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니까. 그러면 75점만 받아도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물론 필기 시험에서 상당수 한 100명 이상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 74점, 75점 정도 받은 사람은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점이 74점이다. 또는 뭐 85점이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 받는 게 저는 항상 중요하고, 이런 분석도 합격 기준으로. 그래서 혹시 이제 초보자가 듣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내용 중에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시험 본 것이니까 합격하는 사람이 읽으면 답이 나온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컴퓨터 일반을 하는데, 그 1번은 가상화폐가 나왔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너무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지금 많이 출제되는데 그 뭐 1, 2, 3, 4 중에서 연관 없는 회가 소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켓은 그 TCP 통신에서 그 종착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AR 요즘 뭐 VR, AR, 증강현실 뭐 이것도 이제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요새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R이 나왔고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 그냥 뭐 5초 내로 답이 나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3번은 이 컴퓨터 표현에서 어려운 걸 말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를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게 나왔어요. 루트 2. 그 루트 2는 무리수죠. 그래서 제가 뭐 1.14라는 거는 잘 알고 1.14가 아니고 4.1이죠. 뭐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1과 4분의 3이에요. 이거는 1 더하기 4분의 3인 것이죠. 그럼 이건 1.75예요 그냥. 3번이 2.5가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뭐 이거는 있는 그대로. 4번은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5 곱하기 10에 5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소수점만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컴퓨터 표현에서 가장 어렵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1번이라는 거 금방 답을 찾았고, 그 평소에 이런 건 풀지 않아도 뭐 연관된 거 했으니까 이걸 틀려서는 합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거 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트리에서 노드 수하고 트리에서 이 노드 수하고 간선 수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림 보면 되죠. 만약 대충 이렇게 그려죠. 노드 수가 3개면은 간선 수는 2개니까 하나 차이 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아무도 안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명령어 처리 단계. 이거는 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령어 처리 단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인출, 해독, 뭐 파이프라인 이런 데서 이제 출제한 사람 인출하고 해독하고 실행하고 저장인데, 이거 이제 공부 좀 하는 사람도 틀렸습니다. 왜 틀린 사람이 있냐면 이 항목에 뭐가 있었냐면은 메모리 접근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메모리 접근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자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접근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죠? 인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어떤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접근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일반에서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하면 파이프라인 4단계 뭐 등등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인출, 해독, 실행, 저장. 출제자는 이 기준으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른 예를 들어 지금까지 컴퓨터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관례적인 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컴퓨터 명령어는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답이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사람은 억울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의 출제는 출제자 양심에 맡기는 일이겠지만 출제자의 역량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내고 싶으면은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명령어를 이제 뭐 접근해서 꺼내고 나서 뭐 파이프라인 있는 거 뭐 단계라든가 해서 상세하게 내면 안 틀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면 억울하게 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요사이 가상머신, 가상기계. 이것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틀렸습니다. 우리가 타입 1하고 타입, 네이티브하고 호스트 하이퍼바이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운영체제 위에서만 이 가상, 이게 동작된다 그러는데,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걸 호스트, 운영체제 없이 되는 걸 우리가 네이티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 없었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합격자는. 그 다음에 8번은 프로세서 상태 지연이 7번입니까? 7번은 제가 하나 건너뛰었나요? 7번이 가상기계고 제가 이걸 넘기다 보니까 하나 더 그냥 넘겼는데 6번은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다시 6번, 7번이 가상기계에 대해서 나왔고 6번은 캐시 정책. 우리가 캐시에서 두 가지가 있죠. 라이트 스루가 있고 라이트 백이죠. 동시 갱신하는 경우. 나중에 갱신하는 거 라이트 백 그거 나왔는데 뭐 읽으면 답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안 틀렸을. 합격자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합격자 기준은 안 틀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7번이었고 그 다음 8번이 뭐냐 하면은 프로세서 상태 전이 운영체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나왔는데 이것도 뭐 여기서 준비 상태, 준비는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도 안 틀렸을 것이고 합격자는 뭐 깨움에 대해서 잘못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그 중첩하고 오버라이딩 재정의 관련 부분 옳은 거 찾는 거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뭐 디스 이런 거 나왔는데 이것도 뭐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틀려서는 안 될 그런 문제였고 맨날 하는 것이었으니까. 자, 이 10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0번은 쉽은 문제인데 이거는 과거에는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2014년부터 정보보호론으로 대체되면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처음 출제된 것이죠. 이 C++에서 이 정적 변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에 맞춘 사람은 아마 거의 100점 받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별도로 해설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합니다. 자, 11번은 제가 이제 10번 문제는 여기 해설을 2페이지 하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래 안 했을 건데 요즘 문제가 잘 안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은 C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거는 홀수 구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해. 그래서 이건 틀린 사람 없었을 것이고 C 프로그램인데 짝수 홀수 구별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홀수 합구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클래스 12번이죠. 우리가 클래스 기반에서 A 클래스, B 클래스 있죠. 그래서 이게 B 클래스 0에서 127까지는 A 클래스, 128에서 191까지 되죠. 그거는 뭐 B 클래스, 옥텟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안 틀렸을 거고. 근데 13번은 CIDR, 그러니까 클래스 기반이 있고 B 클래스 기반이 있죠. 이게 나왔는데 이 B 클래스 기반은 예를 들어 2.3.4.5 하면은 슬래시하고 앞에 뭘 씁니까? 네트 ID 부분, 이 부분 비트 수를 쓰는 것이죠. 이 개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접두사 길이가 25비트, 이 25였다는 거죠. 그래서 1111 111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개죠. 하나 둘 셋 넷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1이 어떻게 되죠? 25개 있으니까 이거는 255, 255,
255. 요거 1부터 0이니까 이거는 얼마가 되죠? 128이죠. 그 서분에 묻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뭐 평소에 이 정도 했으니까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혹시 실수로 틀린 사람이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틀리고 이걸 틀렸다면은 90점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것도 경우에 따라 약간 틀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약간 헷갈려갖고. 근데 이제 B클래스가 나오면서 이보다 더 어렵게 놓은 경우도 간간히 있었죠. 그런 것도 맞추었는데, 이거는 B클래스의 가장 기초적인 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았을 거다. 합격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13번까지 하였죠. 14번은 플록시 서버. 플록시 서버는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플록시 서버의 3대 기능은 우리가 캐시 기능, 보호 기능, 통제 기능. 그래서 이거는 그 세부적인 거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냐? 플록시 서버. 그래서 읽으면 답이 나오는 수준의 플록시 서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은 뭐냐 하면은 15번은 힙 문제, 최대 힙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힙은 뭐 최소 힙, 최대 힙, 분모값이 크고 작고죠. 가장 크고 작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상세히 그려놨으니까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다 맞췄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하겠습니다. 16번은 ERD였습니다. 그 ERD를 그 스키마로 바꾸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 이것도 이 정도는 하였으니까 이 관계 스키마로 바꾸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다중값을 가지는 경우, 이 다중값을 가지는 경우는 이중언으로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답을 그냥 찾기가 쉬워. 다른 거 뭐 1대 n의 관계 때는 뭐를 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밑줄 친 거는 키 속성이고 다중값 속성을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림상에서 이중언이 없어. 이 이중언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다중값 속성.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읽으면 답이 나오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는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ML 나왔습니다. 뭐 UML 이번에 디자인 패턴은 나오지 않은데, 그 UML에서 여기 순차 다이어그램 이걸 잘못 설명하였는데, 순차 다이어그램은 어떤 시간 흐름에 따른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주어진 문제는 그 이벤트에 대응한다. 그 이벤트에 대응하는 거는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였으니까 안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이 뭐였냐 하면은 18번이 그냥 이거 진법 변환이었습니다. 같은 값 찾는 거. 진법. 뭐 이거는 진법 변환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거는 틀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관계 DB에서 너무나 잘 아는 그 후보키는 그 유일성과 후보키는 뭐를 만족해야 되죠? 기본키, 후보키.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최소성이 안 나오고 호율성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 찾는 거. 그래서 안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20번이 뭐냐면 이제 IT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 G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IS는 뭐죠? 이게 지리 정보 시스템이죠. 그런데 GIS는 지리 정보 시스템인데, 이 설명이 그 RFID 전자 태그 이 설명으로 되어 있어.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건데. 근데 이제 20번 문제에서 거기 뭐 사물 인터넷은 다 알 거고, 그 ITS, IPTV 이게 나왔는데, 그 ITS는 처음 20번 문제에서 ITS 이거는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이 ITS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지능형 교통 체계, 이 국토부에 가면 요사이 뭐 그 자동으로 운전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많이 떠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문제는 IT에서 이건 몰라도 GIS는 또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지리정보 시스템이니까요. 그리고 전자태거, RFID 이거 아니까 답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기도 어떻게 되죠?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 그냥 이거 10번 이거 말고는 그냥 특별하게 실수하지 않으면 답을 그냥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뭐 약간의 개인별로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 뭐 한두 개 틀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90점 맞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출제가 되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해설 상세히 되어 있지만 이 10불불 정적 변수가 있는 이 문제는 잠깐 해설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코드 볼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이 우리가 뭐 C도 그렇고 자바에서도 정적 변수는 각 객체가 공유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에서 이 정적 변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 클래스 스튜던트 학생 학생 클래스를 정의하고 퍼블릭하고 이제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게 생성자죠.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하고 요거는 없으니까 이게 뭐죠? 이거는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에서 뭐를 호출하냐면은 요 인수가 0으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호출하는 이런 구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다 적어줄게요. 이 부분이 헷갈려서 틀렸을 거예요. 이 스튜던트하고 int, id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밑줄 id, 밑줄 id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id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if 밑줄 id가 0보다 크면은 cnt 밑줄 cnt 플러스 카운트하는 요 부분이 헷갈리고 나머지는 뭐 거기 출력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밑에 private 그리고 int 밑줄 id가 있었고, 여기 정적 static int cnt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속성 요 부분이 속성 부분이죠. 속성. 그러니까 속성이 밑줄입니다. 밑줄 id가 있고 밑줄 cnt.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을 등록하는데 이 카운터에 나간다 이거죠. 학생 id하고 학생 수를 카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 종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스태틱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정적 속성으로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등록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키면은 이 카운터 값은 여기 이제 증가시키는 그 원리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정적 변수 그 C++에서 이 정적 변수 초기화는 반드시 이 초기화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클래스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이제 int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int하고 이게 스튜던트에 있으니까 그 클래스 이름 스튜던트, 이 스튜던트하고 이제 이걸
땡땡을 2개 하는 거죠. 요 밑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줄 CNT는 0 이렇게 바로 이 C뿔뿔에서 정적 변수를 초기화한 게 이 형태. 이 부분은 0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기술해야 되는 거죠. 이 형태가 과거에는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C뿔뿔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종종 출제된 시절이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출제 안 되다가 갑자기 출제되는 이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여기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밑줄 ID 이렇게 하는 괄호 안에 I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요 밑줄 ID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아이디를 말해요. 속성으로 쓰는 데는 아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아이디는 뭐예요? 요 매개 변수 아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보면 이게 함수 이런 거고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C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여 밑에 상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르게 쓰면 이런 뜻이 밑줄 아이디에다가 아이디 값을 대입한 거예요, 이게. 요 부분에. 근데 이 부분이 이걸 말한다는 걸 이제 이 코드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 이렇게 잘 안 쓰니까 대입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된 부분에서 여기 있는 것을 요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블럭 안에 어떻게 되겠죠? 이 블럭 안에 밑줄 아이디는 아이디로 대입되는 것이고 요 if문 있죠? 요 if문 해갖고 밑줄 아이디 값이 0보다 클 때 뭐를 이 정적 변수 값을 CNT 값을 증가시키는 그 코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 호출할 때 이 ID 값을 그 밑에 쓸까요? 스튜던트 A 학생 할 때는 2를 집어넣고 그 B 학생은 그냥 C 학생은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D 학생은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했을 상세가 메모리 구조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먼저 A 학생은 2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수 2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2가 들어가는 거예요. 2가 들어가니까 ID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뜻은 이 ID가 2가 밑줄 ID에 대입된 것이죠. 2가 밑줄 ID에 대입되니까 ID가 2가 되었으니까 이 ID 값이 2니까 0보다 2는 크죠. 그래서 이 카운터가 증가되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D 학생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ID에 마이너스 5니까 이 값이 뭐를 가지는 거죠? 마이너스 5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냐? 조건이 거짓이죠. 그래서 이 카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 부분,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제, 출력 값을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력 값이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스튜던트 개체 학생을 생성하면서 이 ID 값을 넣어주는데, 그 ID 값을 뭐 양수 2, 양수 4 이런 거는 증가할 것이고, 음수는 어떻게 되죠? 증가 안 하면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그러면 B처럼 뭐가 없어. 그 인수가 하나 있는 거는 이게 호출되지만 없는 거는 이 디폴트 이게 호출돼 갖고 0을 집어넣는 거죠. 요거는 자신을 이렇게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디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줄 아이디 해당하는 속성 0이니까 그럼 이게 0이라는 거예요. 밑줄 아이디 속성 값이 0이면은 0보다 큰가? 거짓이죠. 그래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CNT 값이 증가하는 것은 이 학생 개체를 생성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증가하지 않고 음수는
증가하지 않고 양수일 때만 이 밑줄 CNT의 값이 증가해서 뭐 출력되는 걸 물어보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이 해설 보면 충분히 이해되니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런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는 일회성이 이 내용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니지만 뜬금없이 출제된 거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거 틀렸다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것 없고, 많은 사람이 거의 틀렸을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또 이런데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공사 시험 보는 경우가 있죠. 뭐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출제되는데 거기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은 C뿔뿔,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는 C뿔뿔은 잘 출제되지 않고 있죠. 근데 이런 공사 시험에서는 C뿔뿔도 상당히 출제되니까 그걸 같이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일반 해설을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 해설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여기 해커서 담당자한테 제가 넘겨줄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강의 촬영 올려오면은 이 듣는 사람들은 이거 다운받아서 보면 되니까요. 그 카페에서도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분석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해설하기 위한 시간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 해설 마치고 잠깐 휴식하고 정보 보고를 하겠습니다.